안녕하세요. R&D 전문 기업 주식회사 컨피언스의 이혜연 대표입니다. 현재 이제 브론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R&D 컨설팅 대표가 되었다라는 책을 지금 계속 연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기업들도 막 들어오고 준비가 된 기업들도 같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업종에 제가 종사를 10년 가까이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왜냐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가 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지 이게 조금 더 경쟁성이 있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과 준비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같이 상충을 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정부 지원금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좀 아니라는 점은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 없이 들어오는 기업들 결국에는 이제 탈락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점도 좀 만들고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도 미리 다 해놓고 다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기업들이 보통 선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R&D 자금 타달라 이렇게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가 덜 된 기업에 포함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걸 자금을 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협조 아래에 사업계획서가 완료된다면 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운도 따라야 되지만 실력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지원금이 경쟁률이 높고 낮고의 차이점이 아니라 준비성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어떨 때는 100대 1도 되고 어떨 때는 82대 1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조업이고 여기는 소프트업인데 같이 해가지고 경쟁률을 보진 않아요. 제조는 제조대로, 화학은 화학대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분야별로, 거기 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AI는 AI대로, IT는 IT대로, 딥러닝은 딥러닝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분야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경쟁률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서류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대면 평가를 갔을 때는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류 평가에서 걸러낼 곳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서류가 통과됐을 때 그때 이제 대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대면 평가에서는 1번 방에 6팀, 2번 방에 6팀, 3번 방에 6팀 이렇게 내가 가는 평가일에 각 방마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방에 6팀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내가 평가하는 평가장 방에. 그러면 그 6팀 중에서 최소 2팀은 선정시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쟁률이 엄청 확 줄어들겠죠. 내가 4명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높고 낮고의 차이보다는 준비성의 차이, 그리고 내가 대면 평가에 갔을 때 대면 평가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지, 이게 단순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단순히 바디 케어, 헤어 케어 이런 거를 그냥 팔고 이런 곳들은 지원을 R&D로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곳들은 대부분 대출, 저금리 대출, 중진공, 기보, 신보 이런 곳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쿠팡 유명하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먼저 어플을 만들었지만 그들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화가 곧 기술이고 그 기술이 곧 R&D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의류 관련된 쇼핑몰입니다. 기술은 딥하게 제가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 플랫폼, 나의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흔해.
쇼핑몰들이 옷 파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나는 R&D를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게 사업화를 좀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결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R&D 과제로 어떻게 이제 전환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최초로 이제 생각해낸 게,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에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다 라는 거를 추천해 주는 거. 요즘에는 추천이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 오는 날에는 나의 사진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내가 비 오는 날에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옷에서 어떤 옷을 걸쳤을 때 내가 되게 괜찮겠다, 어울리겠다, 이런 거를 아바타처럼 입혀보고 추천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서 고도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쇼핑몰 중에서 한 군데가 했던 곳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R&D 과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업 안에서 뭔가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고, 그대로 정제되지 않고 이거를 조금 고도화 시켜가면서 산업에 맞춰서, 산업의 흐름이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산업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내가 좀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고도화가 될 것이고, 그 고도화가 곧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세요.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기획을 연계한다면 그것은 R&D로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5인은 뭐 고용노동부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는 하는데,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 R&D로 받을 수 있는 거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은 없어요. 가령 뭐 2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인 법인이 아닌 이상에는 뭐 2인, 3인이라도 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의 접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단 무조건이 아니고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개발할 게 분명 없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원수는 중요하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직원을 10명, 20명을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매출 또한 뭐 10억 미만이든 5억 미만이든 1억 미만이든 자본 잠식만 아니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염려하지 않으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제 인건비는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많아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이건 다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 바로 R&D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지출되는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R&D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력과는 상관이 없고, 그 기업의 컨디션, 그리고 이 기업의 현황, 기업이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뭐 매출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0원인 것들도 R&D 지원 가능하십니다. 자본 잠식만 아니시면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템만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이템이 좋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부합하고 정부에서 좋아하는 기술 개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전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과제가 가능하다. 근데 무조건 다 선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고, 매출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단 과제가 20억 미만, 20억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 안에 내 기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과제의 규모가 달라진다.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